전일장까지 악재가 좀 진정되며 반등의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밤사이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또 추가됐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관세 관련한 악재에는 많이들 이제 내성이 좀 생겨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조금 불편한 뉴스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엔비디아 관련한 노이즈까지 추가되며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진영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나둘씩 내용 살펴보면서 종목별 전략까지 챙겨가 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장의 소식부터 점검하고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만약에 오늘까지 올랐다면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전강 후약 장세를 그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보시다시피 출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장 초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재료, 미국의 수입 물가가 3월에 0.1% 깜짝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시장에서는 0%, 그러니까 딱 보합 정도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내려갔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시장은 소화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도 좋았습니다.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존슨앤존슨 등의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고요. 그 성적이 긍정적이었고 또 주가의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장중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했던 데에는 역시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재료가 자리하는 상황. 백악관 측에서 중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전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협상 꼭 할 필요 없다. 더 급한 것은 중국이니까 너네가 먼저 협상을 해라. 이런 식의 상당히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의 우위를 가진 것처럼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죠. CSIS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 군사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경고를 날린 것이죠. 히토류는 전투기, 미사일, 드론 등 첨단 방위 기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고 사실상 그 생산 공급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면 미국에는 상당히 큰 어떤 취약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양국 간의 협상을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과 유럽이 이 협상에 나섰는데 큰 진전 없이 그냥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이유는 10년물 금리가 소폭의 진정세를 띄었던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비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그 결과가 간밤에 들려왔거든요. 응답의 82%는 향후 글로벌 경제가 약화될 것이다. 30년 내 최고치라고 하고요. 42%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20년 내 네 번째로 높은 수치.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들의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은 최근 두 달간 역대 최대폭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컨센서스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거나 혹은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전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심지어 제프리스 측에서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300포인트로 내려잡았다라는 소식까지도 간밤 미증시 센티먼트를 좀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들이 업종별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기존의 기술, 산업 쪽에 포진해 있던 자금을 유틸리티와 금, 채권 쪽으로 옮겨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제1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때렸는데 이 관세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오히려 미국의 자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표정 보시죠. 각자 도생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관세를 나는 때릴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네는 기업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봐라. 지금 트럼프가 기업들에게 가지는 스탠스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옆에 딱 달라붙어서 어필을 잘하는 기업들 혹은 나름대로 실적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그나마 버티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미국 안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뒤에 1.3%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급락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 뉴스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등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일제히 1에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점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나토 수주 계약을 전했던 팔란티어가 오늘도 6%대의 강세로 진행됐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 역시 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애플은 관세 면제가 단기적이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0.2% 하락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보잉도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잉의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 자국 항공사들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 2%대의 낙폭을 기록했네요. 특징주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기여했던 또 한 가지의 재료,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컴퓨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허가 조치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1.4%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혼다가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접속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우디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최근 테슬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아주 강경하게 내고 있죠. 머스크의 정치 개입이 지속된다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영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이유, 이번 주 17일 현지 시간으로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앞두고 2030년까지 매출 2배,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들이 이번 주 어닝콜에서 실제로 전해지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겠죠. 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속보를 통해 전해진 소식, 미국 정부가 H20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엔비디아한테 중국에 수출을 할 거면 사전 허가를 받아라, 라이선스를 받아라 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서 5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4.5%의 급락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대응을 하심에 있어서 이 뉴스 잘 소화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악재가 진정되면 좀 반등하는 듯 했는데 또다시 관세에 대한 불안 요소가 부각됐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제재는 여지없이 국내 반도체 진영에 대한 걱정을 키울 겁니다. 어제장에 대한 복귀가 필요한가 싶기도 한 순간인데요. 일단 어제장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악재 진정 반등장이 몇 거래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인가요? 코스닥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흐름이 계속됐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등장 같은 경우는 좀 공평하게 오르는 종목 수가 많은 편이라고 하고요. 상승장이라고 본다면 반도체든 조선이든 뭔가 강하게 한 섹터가 엄청난 시세 분출을 하며 끌고 가는 장이 되겠죠. 아직까지 특정한 섹터에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하진 않고요. 일단
일단 알던 재료 등 속에서 낙폭 과대 인식이 더해지며 공평하게 두루두루 올라가는 장이 몇 거래 연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했죠. 코스피 0.8, 코스닥 0.4%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베센트의 무역 협상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인식, 상대적으로 온건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무역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한국은 알래스카 개발 관련한 투자 협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가 곳곳에서 올라갔었죠. 거기다 연준 인사들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의지가 몇 날 며칠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관세 불안, 그로 인한 경기 충격, 이 악재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국가들 중심으로 어제같이 또다시 반등을 이뤄냈죠. 한국도 반도체, 자동차, 일본도 자동차, 대만도 반도체, 관세 쪽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함께 올라섰다라는 것은 시장을 누르는 악재가 역시 관세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장의 내용이었고요. 밤사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베센트 주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었고요. 캐나다 총리의 보복 관세 유예 소식, 관세로 인한 관세 전쟁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진정될 것이다라는 기대 등을 자극하기는 했죠. 그래서 우려가 좀 완화되는 듯 싶기도 했었는데 백악관 측에서 자동차나 철강 관세에 대한 철폐 의지가 없다라는 내용이라던가 중국이나 유럽권과 관세 협의에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을 더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걸 다시 체감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수가 좀 버텨낼 수 있었던, 크게 하락을 키워나가지 않았던 것은 금융주의 호실적 등의 실적 시즌으로의 조금 관심 분산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앞서 체린 앵커 짚어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시간 외 하락, 또다시 중국 관련한 수출에 대한 제재 압박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진영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장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의 관세 톤다운 이슈,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긴 하는데 노출된 재료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었습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프리마켓에서부터 정규장까지도 시세가 조금 이어지는 흐름 나오기도 했고요. 정부 측에서도 필수 추경 금액을 증액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반도체에 대한 지원 소식, 그것이 반도체 소부장, 코미코, SNS텍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이뤄냈죠. SNS텍 어제 12% 급등이었고요. 코미코 역시나 주가 강세 14% 오름세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송전선로 국비 지원 등의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가온전선의 주가 급등 도드라쳤고요. 전선이나 혹은 변압기 등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LS 전력, 산전, 전선, 전력 관련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강했고요. 대형 변압기 쪽의 효성중공업도 6%의 상승이었습니다. 거기다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 카드가 미국과 관세 협상의 하나의 카드가 될 것이라는 알래스카 드림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LNG 관련 모멘텀이 지금은 강관주로 완연하게 집중이 되고 있죠. 어제는 하이스틸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5,100원대를 올라가기도 했고요. 뉴보텍도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뉴보텍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땅 꺼짐 현상이라고 하죠. 싱크홀 사건이 좀 많은데 그게 노후화된 하수관 문제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뉴보텍이 관련한 종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어찌됐건 관 관련한 종목들이 여러 이슈 속에서 어제 관심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 조정에 대한 인식과 빅테크의 투자 관련한 소식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어제 부각됐죠. 거기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AI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거기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었습니다. 두산로보의 휴머노이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등장하며 어제 정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두산 로보틱스도 상승세를 며칠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8%의 상승 확인이 됐고요. TXR 로보틱스도 17%의 급등 보이기도 했네요. 로봇주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좋은데 아직까지 함께 전부 다 가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제 전체 좀 가는 종목들이 많긴 했지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대장주들의 시세를 좀 잘 보고 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순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확장 또한 연결되고 있습니다. AI로 요 며칠 완연하게 집중이 되고 있죠. 퓨리오사 관련주부터 해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제는 로봇주들도 있었고요. 결국 AI 로봇 이런 거 하려면 전력이 필요해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전력 관련주 같이 갔고요. 원전주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BHI도 9%의 상승. 이것이 LNG 프로젝트로 간 것인지 아니면 이 원전의 키워드로 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원전주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원전 또한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가겠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요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고 돌아서 다시 신기술 쪽으로 관심을 둘 수 있는 시점일까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한 번씩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기에는 결국 주목됐던 게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성장, 그것에 대한 미래 밸류를 땡겨와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죠. 처음엔 등장하며 상승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고밸류 평가로 하락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술 진보 혹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또다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정책적인 뒷받침 내용이 나오며 또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적과 수출과 수주가 찍히면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몇 번의 이런 상승과 조정의 루틴을 겪게 되죠. 그 후보로 들어가 있는 것은 AI, 로봇, 자율주행, 의료 AI 혹은 전고체, 유리기판, 보안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 진영의 강세 흐름, 의료 AI의 상승이 있었고요. 쉬고 있었던 쪽이 자율주행, 우주항공, 양자암호, 보안, 전고체도 좀 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서로 순환하면서 어떤 날은 어느 기술, 어떤 날은 이쪽 기술 이렇게 관심을 받으며 시장의 주축 테마로 한 켠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업종으로 올라오는 순간은 말 그대로 실적과 수출, 수주가 찍히는 순간 등이 되겠죠.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우주항공 혹은 보안주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장에 연결될 내용인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장에는 꽤 쉬었던 로봇에 대해서 로봇이 쉴 만큼 쉬었나 이런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로봇이 올라가기도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신기술단에서 어느 쪽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슈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가 바로 통신 장비를 열어봤는데요. IBK에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AI가 깨운 통신의 성장 본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AI 기반 개인 비서가 나오는 등의 AI 서비스가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연산한 자원의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부각되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거래가 늘어나고 통신사도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스토리인 거죠. 이것이 바로 AI가 정말 통신주는 이제 안정성, 방어성 이런 것만 많이 보는데 성장성을 통신주에게 더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스타링크가 곧 국내에서 시작될 텐데 그것은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국내 인프라가 스타링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선 대체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답변도 들어가 있었네요. 거기다 통신 섹터는 주주환원의 가장 진심인 섹터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때마침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밤사이 뉴욕장에서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나름 양호했다라는 점. 그래서 통신과 통신 장비 일단 체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 봤을 때는 의료 AI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쪽은 정말 스토리가 좋죠.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런 쪽이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개선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요. 환자에게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시켜주고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 AI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게도 해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로 인해 조금 득을 본다라는 거죠. AI가 의료에서는 비타민이 아닌 백신이다. 일정 부분 여러 정체될 요소에 대해서 해결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하고 판독하고 이런데 이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영상인식, 대규모 언어 모델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있었습니다. 2023년도였죠.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막 몇백 %씩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 주가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워낙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었고 미국 진출이 좀 지연되는 악재성 이슈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의료 AI 쪽이 일정 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미국과 국내에서 여러 적용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더더욱 빠르게 흡수하며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쪽으로 의료 쪽으로 접목되는 것은 어찌 피할 수 없는 방향이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쪽으로, 솔루션 플랫폼 쪽으로 혹은 비대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 진료 수단 이런 쪽에 관심을 넓혀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좋은 스토리를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건 아는데 부각될 만한 계기가 필요하겠죠. 국내에서는 시세적 계기가 어제 약간 정치 쪽에서 나왔다라는 느낌입니다. 조기 대선에서 양당이 외치고 있는 AI,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이게 하나 들어가게 되네요.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 그래서 원격 진료, AI와 의료가 좀 접목하는 한 분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용이고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스스로 체크가 필요하겠죠. 음성 인식 기술로 이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셀바스 AI이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의료 진단 기기로서 같이 좀 주목받기도 하죠. 셀바스 헬스케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혹은 비트 컴퓨터 이런 쪽 종목들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시세를 조금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번 의료 AI 내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주 시장의 특징주로 이름을 올릴 만큼 흐름이 나쁘지 않죠. 거기다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때는 정말 거래 없이 잘 못 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가도 영향을 좀 보는데요. 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이 이슈에 트레이딩 욕구가 꽤나 강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성정보 시간 외 상한가 가기도 했었죠. 트레이딩 관점과 장기 투자 관점의 종목은 명확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겠지만 일단은 관련한 뉴스에 조금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AI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의료 AI 내에서 앞서 본 것은 AI 헬스케어 혹은 AI 원격 진료 쪽이었고요. 요즘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건 AI 신약 개발 쪽도 시장의 중심에 있었죠. FDA 동물 실험 폐지 관련한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온코크로스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통의 의료 AI 종목이라고 본다면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등등이 되겠죠. 어느 쪽에서 관심을 받게 될진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장은 이쪽으로 꽤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신기술 분야에서 통신장비와 의료 AI를 봤고요. 또 다른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한 가지 종목 뉴스가 더해졌죠.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떤 노래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으나 네, 삼성과 비아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기. 와, 삼성전기 MLCC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관심을 좀 못 받았죠. 이 이슈로 좀 관심을 받게 될까요? 삼성전기가 세계 1위 전기차인 비아디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아디에 MLCC를 납품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비아디 같은 경우 연간 전기차 550만 대 생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당 필요한 MLCC 개수가 많게는 2만 개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MLCC를 납품하게 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십억 개 혹은 수백억 개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비아디가 세계적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중화권 업체들까지 이 MLCC를 탑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전기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전력을 모았다, 풀었다 해주는 세라믹 콘덴서,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죠. 이 MLCC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용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핸드폰 등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품질 테스트가 엄격하고요. 그것을 통과하고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삼성전기의 차량용 MLCC 모멘텀이 좀 자극될 수 있을까요? 워낙 일본의 무라타, 일본의 TDK인가요? 무라타 TDK 그리고 삼성전기 측에서 차량용 MLCC를 좀 나눠가고 있었는데 사실 무라타한테 압도적으로 막 잘 치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게 될지 좀 봐야겠죠. 올해 3% 정도 빠졌고요. 어제 3% 올랐는데요. 이 뉴스가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시간대 나왔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참 2년여 동안 주가 부침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좀 관심을 받고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비아디에 방문해서 만남을 가진 이후로 들려왔던 성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MLCC의 모멘텀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MLCC는 AI 서버 혹은 AI 기기,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MLCC의 주요 모멘텀이었었는데 사실 국내 MLCC 같은 경우는 중화권의 스마트폰, 노트북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출이 높아서 주가가 발목 잡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쪽에서 엣지 디바이스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주가 반응도 조금 있었는데 치고 나가지는 못했죠. 이내 관세 이슈로 인해 시장이 어지러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별 모멘텀으로 인해 MLCC 쪽 주목받을지 봐야 되겠고요. 일단 분명한 건 삼성전기에는 호재성 뉴스가 되겠습니다. MLCC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 체크는 하는데 오늘은 삼성전기 위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신기술단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 시장에선 어떤 뉴스나 분위기가 재료가 돼서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바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게 고민되는 섹터 두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한미 실무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죠. 자동차 등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좀 해준다면 우리가 이쪽에 알래스카 드림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내비추고 계속 관세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이쪽 밸류체인으로 우리는 강관주, 한국가스공사, 조선 혹은 상사주를 체크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압도적으로 강관주의 시세를 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포스코 인터도 어제 뉴스를 하나 전하기는 했죠. 첫 LNG 전용선이 5월에 도입될 거다.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LNG 밸류체인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에 각각의 사업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시세에서는 좀 무거운 종목으로 인식이 돼서 강관주 중심의 강세였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도 좀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뭐 5만 원 아랫단에서 지금 5만 원 초중반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쩔지 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 알래스카 LNG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나면 그것이 강관주에는 세론이 될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원전 쪽이요. 어제 원전이 조금 강했죠.
그동안 원전의 여러 악재성 뉴스들 중에서 미국과의 불편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편한 이슈 혹은 국내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의 탈원전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 일정 부분 일단락이 됐고 탈원전에 대한 압박도 어제 조금 걷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에너지엔 우파, 좌파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없다가 이게 받침이 왜 이럴까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이념적 갈등 탈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낸 거죠.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AI에 대한 공약이 차고 넘칩니다. AI를 돌리려면 안정적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결국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네요. 원전 한 기로 고성능 GPU 수십만 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모멘텀이 되겠죠. 일단 어제 원자력 관련주들의 반응이 있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원자력 관련한 밸류체인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앞단에 두고 보는 건 언제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BHI 등등이 될 텐데요. 요즘엔 피팅 쪽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원전에 대한 내용까지였고요. 에너지원을 좀 고민해 본다면 어디까지 이 이슈를 확장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원전, 그리고 천연가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앞서 봤던 강관조선 기자재, 포스코 인터 들어가 있고요. ESS 뉴스도 만만치 않게 나오네요.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를 모았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장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ESS이기 때문에요. ESS 관련한 뉴스는 이 정도 보입니다. LG 엔솔이 일본 업체와 수천억 원의 ESS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쪽까지도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ESS에 대한 체크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원 살펴봤고요.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오늘장에 대한 요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아쉽죠. 오늘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봤을 때 전쟁이냐 휴전이냐 이것은 관세 전쟁이냐 휴전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미국 측에서 중국 협상 열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진전은 없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은 버티기에 돌입해 있습니다. 자국의 부양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섹터별로 중국 내에서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관련 증시 보시면 상해종합도 홍콩도 꽤 괜찮습니다. 결국 중국은 버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더 우호적인 스탠스로 좀 먼저 돌변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관세 이슈가 불편했다가 우호적이었다가 그래서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블랙록은 비중 확대하자, 모건 스탠리는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으로 세계적인 투자 기관에서도 시각이 좀 각각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향받는 내용들 관세 쪽에서는 H20 수출 제재 통보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간을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요 섹터에는 그리 우호적일 게 없습니다. 의약품도 일단 개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조금 관세 이슈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서브 섹터로 봤을 때 의료 AI, 비대면 진료 혹은 전력이나 원전 쪽에서 키가 나올지 오늘장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개별 모멘텀으로는 알래스카 관련해서 혹은 관세 협상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이슈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죠. 자, 트럼프는 메디케어 약가 개혁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결국 FDA의 의약품 수입 승인 절차 가속화를 지시했고요. 메디케어 약가를 병원 할인 수준에 맞추도록 행정명령했다. 약가 인하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쪽 이런 쪽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들려오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정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그에 따른 분석까지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한번 저희 시간 전략가분들 모시고 추가적인 얘기 풀어나가도록 하죠. 자, 시장의 섹터 심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력기기 섹터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는데 여러
여러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나 앵커 잡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쪽 전력 인프라 쪽을 빵빵하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시세를 분출해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 같은 대표 기업 3사도 어제 정규장에서 4%에서 6%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정규장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9일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아직 시세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면서 외국인들이 4월 2일부터 산일전기라든지 일진전기 같은 중소형단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도 어제 정규장에서 1%에서 5%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점은 이렇게 중소형 변압기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선 관련 종목들까지 다 같이 탄력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도 어제 큰 폭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전력 인프라 3사의 월봉 차트인데요. 사이클이 시작이 됐던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장까지의 주가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잠시 꺾이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이클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주가가 하향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좀 갖고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에 7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관세보다 더 큰 우려감을 빚어냈던 쪽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러한 좀 인프라 쪽에 투자를 안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러한 우려감을 일축시키듯이 엔비디아가 어제 이러한 소식을 들고 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는 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투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3사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수주 잔고도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적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효성중공업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조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42%의 증가세, 또 LS일렉트릭도 48%를 넘기는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수주 잔고를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전력기기 3사는 수주 잔고가 충분하고 올해에도 이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과 함께 앞으로의 수주 전망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도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펀더멘탈적으로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인데 가장 큰 복병 중에 하나가 관세잖아요. 그런데 관세와 관련해서 이 전력기기 3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는데 관세와 관련해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덜어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고 있는 쪽입니다. 복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엘라베마 공장 비중을 40%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라베마 공장에서 지금 매출이 40%가량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6년 말에 완공을 할 것이라는 점, 새로운 공장을 완공할 것이라는 점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현재는 105대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생산하는 양이 늘어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매출이 약 80%에서 90% 가까이가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거의 현지 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도 지금 현재 130대 가까이 되는데요. 테네시주의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2배 가까이 확대가 되면서 130대였던 이 변압기 생산 능력이 2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통장 잔고로 쌓일 수 있다는 거겠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기업과는 다르게 반덤핑 관세 16.87%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뒤쪽에서 이미 출발점이 좀 뒤로 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부터는 그래도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행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 하락은 1%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타파해내 갈지 그리고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사 기업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금 미국이 사실 관세를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아쉬운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라는 속담이 있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일단 전력 설비 자체가 부족하고 송전망 증설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변압기의 가격 자체도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 수출을 한다든지 생산을 해서 그쪽에 팔게 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숫자가 많다는 건데요. 전력 수요는 2023년부터 35년까지 연평균 2%에서 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3년부터 29년까지는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9년부터 35년까지는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가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하나증권은 크게 봐야 하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력망의 슈퍼사이클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사이클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전력기기 시장에서 전력기기 업계의 관세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기기의 호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핵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전력기기,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제는 이 3사 그리고 변압기 쪽뿐만 아니라 전선주들도 탄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어쨌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 전선 쪽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이 골자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는 또 호재성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가장 큰 이슈는 구리가 관세에서 제외가 됐다는 점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큰 부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에스컬레이션 구조,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선 기업들은 자기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타격이 많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그리고 AI와 또 노후 전력망 수요에 북미 초고압 케이블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실적도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초고압 전력 케이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35년까지 미국 내 송전망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2배 이상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 섹터 내에서 탑픽은 어느 쪽일까? 사실 대표적인 기업은 LS전선과 대한전선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한전선의 주가가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만들어놨는데요. 2023년, 2024년경에 고점을 찍고서 정말 오랫동안 횡보하는 주가 흐름 그리고 조정을 받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호재성인 뉴스가 오고 사이클상 전선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15일 기준 1,075만 주를 보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과 관련해서 생산 공장을 많이 만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저 케이블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 신규 수주는 3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수주 잔고 또한 2조 8천억 원 가까이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비중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스웨덴 이쪽에서도 수주 기회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수주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는 점도 대한전선의 투자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전선주들까지 탄력을 받았던 국내 증시입니다.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면 변압기 그리고 전선주들을 다 같이 잡아봐도 괜찮을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그 투자 전략도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녹록치 않은 요즘 장입니다.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오늘은 또 시간을 엔비디아 뉴스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네요. H20 칩을 왜 이렇게 들들 볶을까요? 이번에 또 수출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의 이제 반도체 진영 좀 일정 부분 걱정이 되는 순간이네요. 트럼프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니 갖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H20 수출 제재를 순식간에 때려버리는 정말 알 수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연차 쓰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함 차장님께 위로받기로 했습니다. 연차 대신 함차, 함정남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차장님. 멘트 그거 밤에 준비해 오시다가 깜짝 놀랐네요. 차장님 보면서 네.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깜짝 정말 마음이 놀랐습니다. 우러나서 네. 하게 되는 말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요. 진짜 연차 만차 쓰고 싶은데 나만 도망가기도 미안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세요, 차장님 이 들쭉날쭉한 최근에 분위기는 조기 대선 종목들까지 해서 시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관세 압박의 변동성이 커진 게 불편합니다. 자, 뭔 얘기부터 해볼까요?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볼까요? 시장부터 해볼까요? 시장부터 해봅시다.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가 처음으로 연준 위원 입에서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전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일 것이냐. 이것이 트럼프와 강대강 대치에서 트럼프는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처럼 연준도 거기에 발맞추는 금리 인하 스탠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또 이제 그저께는 매파 성향이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도 지금 관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침체 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연준 인사들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이제 원래 연준 이사는 매파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좋을 수 있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한번 왔어요. 그러고 나니 연준 인사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침체가 오면, 시스템 붕괴가 온다면, 즉 이것이 지금 조기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려할 일은 안 만들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어 라는 상황에 대한 안도까지는 났지만, 이 말을 지금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저께 오히려 지수가 보합권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맞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다행스러운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점. 다만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수급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시장 올라와서 다행이다. 이제 좀 쉬게 안정권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살얼음판의 수급적인 면에서의 매크로입니다. 네. 굉장히 살얼음판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엔캐리와 이제 중국 위안화와 지금 원달러 환율은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걸로 지금 방향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위안화, 그렇죠. 엔화. 위안화, 엔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엔화 대비 달러 대비 엔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도 반등을 줬지만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수급이 조금 뚱합니다.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채워놓고 현물을 살지 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선물의 매수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전제로 두고 일단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서는 진정이 됐지만 아직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트럼프 관세 얘기까지 네, 해주세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우선 협상국에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이 좀 앞쪽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까지도. 이것이 뭐냐면 자동차랑 반도체 핵심 국가들이에요. 이 세 나라랑 하면 반도체, 자동차 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앞당겨서 관세를 하고 나면 이제는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가 줄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는 거의 소멸됐다. 힘이 약발이 좀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본심이 리쇼링 정책으로 인해서 제조 공장을 미국 내로 만드는 건데 한 달 만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압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정도를 보여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너네 그래도 제조 공장을 미국에다가 생산 거점 옮기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봤지? 라는 정도의 엄포를 쓸 수 있는 그런 공포심 유발 작전 정도로서의 효과는 앞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힘이 빠졌다라는 점. 그런데 지수는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전에 있었던 증시의 급락은, 지난주에 있었던 증시의 급락은 트럼프의 신뢰가 무너진 급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 약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달러를 신뢰할 수 있느냐,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느냐, 못 믿는다 해가지고 두드러 팬 거거든요, 시장을. 달러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데 의구심이 든다면 패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매크로가 달러를 진짜로 믿어도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확률은 낮습니다. 네. 확률은 낮으나 이런 안테나 정도는 세워보자라고 해서 불편한 여러 매크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엔비디아빨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하락합니다. H20 관련한 노이즈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입장의 업데이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엔비디아 시세가 반응을 하고 시간에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막 약간 반도체 지원 얘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름 버텼는데 어쩔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들고 있는 쪽. 뭐 지금은 버텨야죠. 지금 여기서 매도 대응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버텨야 되는데 일단은 H20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미국 정부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었던 품목이었다가 이거 지난주에 해제됐었거든요. 지난주 장이 워낙 급락에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잘 안 알려졌었고 저 또한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중국이 이미 자체 메모리 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H20 정도는 중국에다 납품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딥시크 기술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국의 엔비디아에 상당히 피해가 됐고 중국에다 이걸로 규제하기에는 이미 중국 반도체도 올라와 있고 기술력도 인공지능 기술력도 올라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H20 정도까지는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뭐 이렇게 명분이 됐죠. 진짜로 더 연구를 해보니 H20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될 때 일단은 카드를 다 확보를 해야 되니 뭐든지 다 뺏고 봐야 되니 라는데 이 뉴스를 보자마자 하는 제 느낌은 그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오히려 지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저께도 뭐 농산물 때문에 뭐 얘기 나왔었죠. 네, 너희들은 약속 지키지 않았어. 그 다음에 너희들 돈 없지? 너희들 큰일 날 거야. 너희들 빨리 우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 너희들 조급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중국이 조급한 건지 트럼프가 조급한 건지 옆에서 제3자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의 테이블로 갖고 나오기 위한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안 그래도 단기 반등은 준 상태에서 일단은 오늘 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H2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시장이 쉬어갈 때 오늘 조금 지수는 조금 무겁겠구나라는 점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단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섹터로 한번 보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알래스카 투자할 테니 자동차라도 좀 어찌해줘 라는 이런 협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기대 혹은 LNG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어제는 뭐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 기업들 좀 시간 준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자동차와 부품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관세 쪽에 대해서 앞으로 관세 때문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냥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차 공장도 있고 더 추가 증설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점. 지금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수에 어떤 두려움 압박 같은 것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협상을 해야 될 때 갖고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LNG 추가로 매수할 수 있죠. 우리는 100%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도 상관없어요. 미국한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충분히 미국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고요. 조선 방산, 미국이 우리나라랑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 반드시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안 달락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한 우리가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강점의 카드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동차 이제 관세 유예 이거는 현대차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국 내 기업들이 다 캐나다, 멕시코 공장이 있어서 이거 일단은 우리나라가 먼저 죽겠구나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는 과정 지금 이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이 생산 거점 이동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것 때문에 또 빠진다고 한다면 관세 때문에는 저는 빠져야 된다면 매수인데 자동차가 하락했었던 하락의
제가 바라보는 근본 이슈는 유럽이에요. 유럽이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미국과 막 총 들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협력 가능성 첫 번째 시그널이 그거였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이거 폐기하는 거 협상해보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유럽이 막 중국산 비행기 사고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연합작전으로 유럽이 중국을 함께 때려준다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 여기서 이제 중국과 손잡을 그림이 돼버리면 한국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관세보다는 유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완성차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큰 그림 속에서 GM포드랑 큰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GM포드가 조금 상승분을 반납했죠.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지금 정말 시간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PR 실적 대비 주가 밸류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바닥을 다지기는 쉬우나 추세 전환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었죠. 유럽의 키워드는 여전히 불편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카드로 봤을 때 LNG 진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뭐 LNG 밸류체인 내에서 시장은 오로지 강관주에 조금 단기적으로 집중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미드스트림에서 강관, 조선, 기자재 혹은 업, 미드, 다운까지 해서 상사까지도 들어가는데 유틸리티도 뭐 다운에서 포함이 될 거고요. 어디로 보세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세론일 정도로 관관이 좀 단기 이격을 확 벌린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이 테마가 움직이기가 쉬운데 그런 게 쉬운 장이잖아요. 근데 강간주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자체 내수 부양, 건설 부양 한다 그러면 가고 남북 경협한다 그러면 가고 뭐 가스관 한다 이러면 갔던 전형적인 테마대로 진동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종목별 순환과 어떤 그 가스관 내에서도 새로운 키워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격이 확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세론의 염두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료의 셀과 바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죠. 앞서 셀과 바이냐 고민했었는데 일단 차장님의 의견은 그러했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 재료로 고민되는 게 원전 쪽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동안 좀 섹터를 눌렸던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슈가 약간 선회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이거는 바이 재료로 활용 가능하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원전도요. 한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강점입니다. 조선처럼.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다 팔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원전지수 좀 올라가길래 바로 검색했죠. 혹시 체코가? 근데 체코 수주라면 검색하면서 느꼈어요. 체코 수주라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체코 수주 본계약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저의 뇌피셜 느낌, 바램이죠. 느낌이라기보다 바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전은 틀림없이 강점이 있고 작년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코러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팀 코러스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US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해서 글로벌 원전을 함께 가져가자라는 팀으로서 미국 이 원전이라는 것은 핵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거기 조금 수수료 띄워주고 웨스팅하우스 바지 죄송합니다. 바이사장 표현 안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다수 받아서 실제 공사 들어가고 이제 이런 그림이 잘 짜여지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지금 잇따라서 원전 입찰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코러스의 모양이 좀 이전과 다르게 좀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체코 본계약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다려 볼 만한 충분한 호재다라는 생각 속에서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에너지에는 여야가 없다. 좌파 우파 없다.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진작 좀 그렇게 하지. 목 괜찮으신 거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거철에만 그러지 말고 진작 좀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에서 SMR 특별법 발의 노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SMR은 가야 되는 산업입니다. 진짜 여야가 없이 SMR은 무조건 가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이 있죠. SMR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안전하고 그 효용성도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SMR. 지금 화면에 제가 정리했던 SMR 관련주가 나가고 있어요. 네. 저 중에 그럼 뭘로? 일단 대장은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쭉 뭐 어떤 원전은 과거에 이제 이게 다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갔다 한전선 한전기술 갔다가 보성파워텍 갔다가 우진엔텍 갔다가 해서 타이밍만 맞으면 막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뭐가 먼저 강한지를 좀 보시고 대응하는 게 지금 현재는 BHI가 가장 센 자리에 있고 어제 보성파워텍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엘러비리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우진엔텍 탄력이 좋다. 한전기술, 우리기술, G2파워 순으로 좀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쪽 한번 가볼까요? 신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혹은 신시장의 키워드를 달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막 순환이 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쪽이 조금 잠잠해요. 물론 어제는 자율주행 카메라 쪽은 일부 움직였습니다만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로 성장 산업에서 가장 큰 성장을 그릴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주가는 상당히 못 가는 뭐 너무 먼 얘기라서 그런가 아직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시장이 테슬라 독점 구조 스페이스X 독점 구조로 가기 때문인가 이렇게 뭐 다양한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또 이것도 한미가 손잡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민간 우주 대화 뭐 이런 것을 개최해가지고 달 탐사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죠. 미국의 생산 시설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우선순위로도 좀 괜찮아 보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도 이전에 아르테미스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뉴스와 관련돼서 단연 대장으로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발로서 한국 항공우주가 방산이 됐든 우주가 됐든 이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좀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 한국 항공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국 항공우주가 조금만 방향을 잡아준다면 3% 플러스 난다라고 한다면 그 외 중소형 주단에서는 이쪽 방향이 맞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마가 움직이 용이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이쪽도 이제는 갈 때가 됐지. 이쪽 종목들 많이 빠져있고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와 시나리오가 돼줄 수 있는 한국 항공우주의 방향성의 시그널을 던져줄 수 있는지 이것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렸고요. AP 성 세트레가 루미르 뭐 이노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후발주의 종목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요일 너무 행복하게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차장님과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데요. 차장님 슬슬 가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조금 자꾸 시계를 보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장의 이제 관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시장의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고 이런 게 포착됐다라는 맥락에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좀 안 올랐을 때 보자라는 것을 한 2, 3주 전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 많이 빠져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운 좋게 타이밍이 꼴딱꼴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기준에서는 재건주가 조금 빠질 만큼 빠져있는 자리라서 지금 사서 물리면 견딜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건을 한다, 이렇게
섣부르게 나서고 있지 않잖아요. 과거 같았으면은 2달 전이었었으면 야, 뭐 했을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쪽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있고 물밑 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이쪽 협상 쪽이거든요. 종전 협상 쪽은 앞으로 나서진 않고 물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지금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러시아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통제권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맞기도 하죠. 러시아와 대화를 하면서 종전 협상에 푸틴과 손잡는 그림 속에 갈 때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될 때 이거 통제권 밸브를 내가 잠글 수 있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 자기가 우위 속에서 협상의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납득은 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주권을 뺏기는 입장이 되니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본심 얘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이제 핵심에 대해서 광물과 가스관 통제가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본심이에요, 본심. 이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우려했었던 막연하게 길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노이즈까지도 이 악재, 막연하게 길어진다는 것이 악재였잖아요. 이 악재도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트럼프가 지금의 위기를 반전으로 꾀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도 또 재건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뭐 매력을 키워갈 수 있는 또 맛깔나는 테마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재건주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나올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좀 빠져 있어 보인다는 뭐 이런 의미로 부여했었을 때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TYM, 대동기어, SI스틸텍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도 러시아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도 한국만의 고유의 좀 수혜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투자의 일의 수급이나 뭐 혹은 트럼프의 카드 등 이런 현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에 연결되는 섹터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제 의료 AI,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시간의 시세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 시세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오늘장에 좀 어떤 쪽에 관심이 가는구나 지표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안 쓰고 함정남 차장님 만나길 잘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